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창업과 뉴미디어를 담당하고 있는 유정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창업 같은데 요즘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뉴미디어, 좀 생소할 수 있는 단어긴 하지만 뉴미디어란 뭘까? 이런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창업과 뉴미디어라는 수업은 매주 월요일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됩니다. 창업 과목이라고 해서 좀 어렵고 또 생소하고 그러실 수 있겠지만 저랑 같이 요 강의 계획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될지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영상 강의 계획서를 준비해 보게 됐습니다. 자, 제가 수업 시간마다 가장 강조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 뉴미디어 리터러시인데요. 밑에도 적혀 있지만 뉴미디어를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이거를 뉴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원래는 기존에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정립된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 개념에 제가 뉴자를 하나 붙인 겁니다. 그래서 뉴미디어를 어떻게 읽을까? 거기에 숨어 있는 어떤 의도는 무엇일까라는 것들,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당신들이, 본인들이, 그리고 우리가 뉴미디어를 어떻게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 이것이 뉴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수업 시간 내내 강조 드릴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을 강조 드리냐 하면은요, 저희 수업 제목이 창업과 뉴미디어이기 때문이에요. 창업과의 연결고리를 찾으려면 뉴미디어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뉴미디어를 활용하는 사례들을 같이 한번 탐구를 해볼 거고요. 자신의 뉴미디어 리터러시와 그거를 이제 창업에 어떻게 연결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과정들을 경험해 보는 것이 수업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자세한 얘기는 제가 수업 시간 OT 때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주차의 OT가 끝나고 나면 두 번째 주차부터는 6주차까지 총 한 4주에서 5주 정도 시간을 가지고 제가 이론 강의를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에는요, 미디어 트렌드 변화와 전망이라는 아주 어려운 주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뭐 간단합니다. 밑에 있는 대로요. 뉴미디어란 무언가? 미디어란 얘기는 정말 많이 듣고 자랐는데 과연 앞에 붙은 뉴, 어떤 것이 새롭다고 하는 걸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를 좀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창업과의 연관성은 또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초를 쌓고 나면은요, 더 어려운 것 같은 내용이 나와요. 멀티미디어 플랫폼과 네트워크 라는 어떤 주제로 3주차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 망의 융합, 뭐 4차 산업혁명, 뉴미디어, 정말 생소한 단어들 많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망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던 얘기예요. 인터넷망, 통신망,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오는 그 망이거든요. 그런 망들이 뉴미디어 시대에 와서 이렇게 저렇게 결합이 되고 융합이 되는데, 그런 융합되고 결합된 망이 어떻게 효과를 또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또 시너지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이 어떤 데서 온 단어고, 이게 어떤 것들을 의미하고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잘 없죠. 저희 수업에 오시면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조금 깊숙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서 그런 망의 융합, 4차 산업혁명과 뉴미디어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거기서 어떤 사업의 기회가 있는지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요, 4주차에는 전통 미디어 그리고 뉴미디어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학자 간의 어떤 의견들이 분분할 수는 있겠지만은요, 뉴미디어와 전통 미디어를 구분하는 기준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미디어를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방송, 영상, 뉴미디어, 그리고 모바일, MCN과 1인 미디어로 대표되는 어떤 뉴미디어들을 공부하시면서 기존에 어떤 궁금증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그게 왜 어떻게 해서 수익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이야기와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뉴미디어를 조금 공부하시다 보면은요, 뉴미디어에 생태계가 있다라는 것들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사진에도 보시겠지만 VR 기기를 이렇게 쓰고 있죠. 이 VR 기기를 만드는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세상이 결국 뉴미디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뉴미디어 생태계라고
이름을 붙여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건데, 여기에는 이제 뉴미디어 디바이스와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디바이스라고 하면 뭐 웨어러블 뭐 디바이스라던가, 여러분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VR 기기 뭐 이런 것들이 다 뉴미디어 디바이스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디바이스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한번 해보고요. 서비스들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볼 거예요. 뉴미디어 서비스라고 하면 좀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익숙하게 보고 계시는 어떤 뭐 아프리카 TV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도 뉴미디어 서비스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그 크리에이터들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는 것들을 또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업계의 동향은 어떤지 같이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미디어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뉴미디어를 통해서 상품을 파는 미디어 커머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결국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들은 창업과의 연관성을 찾으시고 거기서 기회를 찾아내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5주차까지 수업이 되게 되면 마지막 6주차에는요. 뉴미디어 인문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저는 창업에 철학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창업은 돈을 버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그리고 어떤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철학이 있으셔야만 이 창업가로서 성장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누구와 무엇을 위한 뉴미디어인지, 그리고 정부에서는 뉴미디어 정책을 어떻게 펼쳐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규제들이 있는지, 그런 규제 때문에 여러분들 사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보시면 요즘에 타다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규제들 때문에 사업의 방향이 바뀌거나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사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봐야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창업에 있어서 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정립하는 데 아주 중요한 주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6주까지 제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요, 여러분들 이제 조를 짜가지고 기말 과제 평가를 준비하게 됩니다. 뉴미디어 창업을 위해서 팀빌딩을 실시하는데요. 4인 1조가 돼서 여러분들 팀이 됩니다. 이 창업팀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서로가 공유하고요. 거기서 이제 기회를 평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어떤 아이템들이 각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의견을 모아서 어떻게 융합할 수 있고 어떻게 복합시켜서 뉴미디어와 연결해서 새로운 어떤 창업 아이템을 만들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토의와 토론,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창업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을 시켜 드릴 건데, 시장 평가가 또 돼요. 그런 아이템들이 결정이 되게 되면 시장에 이미 나와 있는 아이템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고민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템 포지셔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장에 완전히 새로운 것들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 시장에 비슷한 어떤 그런 아이템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런 아이템들과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포지션이 끝나게 되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짜셔야 돼요.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 어떤 부분들에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지, 또 비용 구조는 어떻게 될 것인지, 마케팅은 어떻게 하고 제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많은 논의들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좀 어려워 보이는 이런 부분들도요, 제가 어쨌든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려고 있는 거기 때문에 팀별로 개별 리뷰와 지도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런 어떤 아이템들이 그 모양을 좀 갖춰 나갈 쯤이 되면 기말 과제 평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말 과제 평가는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사업 아이템들을 이제 발표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자들 앞에서 발표를 할 건데, 이 투자자들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평가를 할 건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할 것 같아서 평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출석이 40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출석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네요. 또 개인 평가, 팀 평가가 각각 30점이 있는데요. 결국은 출석도 개인 평가의 일환이기 때문에 개인이 따셔야 되는 점수는 70점, 그리고 팀별로 평가받는 점수는 30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개인 평가를 위해서 제가
초반에 과제를 하나 내드릴 겁니다. 이 과제물은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과제예요. 이 과제를 먼저 제출을 하신 다음에 제 수업을 들으시고 나서 그 수업에서 들었던 어떤 내용들을 살로 붙여가지고 중간고사를 보시면 됩니다. 중간고사와 과제물의 주제는 똑같겠죠. 그렇게 해서 개인평가가 30점으로 평가가 되고요. 중간고사 이후에 팀빌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마지막에 발표하는 그런 과정들 다 포함해서 30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 20점은 제가 평가하는 점수고요. 상호평가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투자자들 앞에서 그 발표를 하신다고 했었죠. 학우들이 평가를 할 겁니다. 모의 투자의 방식으로 해서 내 조를 제외하고 내가 투자자라면 이 조에 좀 투자하고 싶다. 이게 이제 상호평가 점수로 반영이 돼서 총 30점, 그래서 총 100점으로 상대평가 실시가 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요구하는 것들은 딱 요 두 가지입니다. 의지와 열정만 가지고 수업 시간에 오세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옆에 있는 친구가 채워줄 수도 있고요. 제가 채워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서로가 매일의 수업이 기대되는 것들이 목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의지 그리고 열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이라도 제 이 영상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서 수업을 듣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수강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강 신청에 성공하시면 강의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